예,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임대차 3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임대차 3법이 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초점 맞춰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대차 3법이 어떤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은 본인의 집을 임대하기 때문에 임대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입자는 집을 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은 계약을 보고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전세 계약 그리고 월세 계약이 이 임대차 계약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월세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인데 좀 더 초점이 맞춰진 부분은 바로 전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목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임대차 3법에서 나온 3법은 말 그대로 세 가지를 말하는 건데 첫 번째가 전월세 신고제, 두 번째가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마지막은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자, 각각이 간단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매매 계약 시에만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늘려서 우리가 계약을 맺는 전월세 계약에도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거든요. 즉, 신고 의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신고 의무의 주체는 계약을 맺은 당사자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온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상한제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우리가 예전에 또 익숙히 들어왔던 분양가 상한제라는 말이 있듯이 상한되는 선을 정해 놓는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계약을 할 때 기존 금액에서 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좀 예를 들어서 기존의 보증금이 한 1억 정도였다면 5%가 한 500만 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억 500을 초과해서 계약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으로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임대 기간이 2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늘려서 한 번 더 2년이 가능하도록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총 4년을 살 수 있게끔 한 것이다. 자, 여기에는 집주인이 살거나 혹은 집주인의 가족들이 살게 될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세를 놓으면 4년은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 부분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건데 계약을 이미 하고 살고 있는 임차인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2년은 더 추가적으로 살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입법화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놓치지 말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월세 상한제와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8월이라도 당장 시행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꼭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두 개를 조금 연관시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계약 갱신이 2년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총 4년 동안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상한제가 있어서 갱신할 때는 기존 보증금에서 5%를 넘기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거든요. 지금 710 대책으로 단기 임대 사업자는 사라졌지만 단기 임대 사업자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였냐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4년 동안 팔지를 못했고 이 보증금 상승도 5%를 초과하지 못했어요. 즉 현행 법상으로 봤을 때 대다수의 임대인들은 단기 임대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봐도 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세입자를 보호한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부동산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이죠. 현재까지는 시스템이 거의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세금이 과세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세금 체계가 명확하게 그리고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과세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뭐 투기꾼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왔었는데 세율이 너무 크게 적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도 꼬박꼬박 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실한 사람이다, 세금 많이 내는 투자자다, 혹은 뭐 사업가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세상도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크게 변하다 보니까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에 세입자를 위한 법안이다 라고 하더라도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에게도 역시나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것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상되는 변화는 어떤 것일까? 가장 쉽게 말해가지고 전세 가격이 폭등할 여지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전세가 귀한 지역, 특히 서울 쪽에서는 이러한 폭등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에도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는 대구 정도야 뭐 그런 게 나타나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조짐이 보이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만촌 3동이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만촌 3동은 대륜고등학교가 있고 또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전세가 귀한 곳인데 자, 화성파크들이 3차 같은 경우에는 7월에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30평대를 기준으로 6억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7월에 5억 3천에 거래된 게 있었거든요. 1년 동안을 한번 살펴보니까 5억 초반을 계속해서 형성을 해왔는데 7월 말 가장 최근의 것들이 6억 2천에 거래가 되었었고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도 6억 2천에 모두 동일한 가격대였습니다. 아마 또 이러한 것들이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만촌 3동 일대의 전세 가격들이 대체적으로 오른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뭐 극소수이긴 하지만 대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앞으로 점차 조금씩 넓혀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자, 여기에도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자면 자, 월세 매물들이 늘어날 것 같다. 자, 이런 예상이 가능했었거든요. 보통 집주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어떻게 돈을 활용하냐면 새로운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은행에 예치해 둠으로써 이자를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현재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는 이자가 너무 적고요. 그리고 늘어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에이 그냥 월세나 받자 라는 식으로 반전세 매물이나 월세 매물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겠지만 혹시나도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쪽에서 지원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대구 안에서도 분양이 정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 동구나 서구 쪽으로는 분양 물량이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전세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겠지만 야금야금 상승을 하다가 4년쯤 후에 혹은 6년쯤 후에는 전세 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측면이고요. 결국 상한은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5%가 어느 정도냐라고 살펴보면 만약에 전세값이 3억이다 그러면은 5% 상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건데 원래 막 전세값도 단기간에 급등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2년마다 한 1,500만 원씩, 1,500만 원씩 또 늘리고 하다 보면 폭등할 여지가 있을까? 자, 요렇게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고요. 그래도 좀 전세가 귀한 곳이라면 학군이 뛰어난 지역들이 있죠. 그런 지역들 정도는 제외하고는 4년마다 전세값이 폭등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둔 상태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러한 임대차 3법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뭐 당장 오늘에도 또
국회 본회의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8월 4일에 또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생길 때마다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댓글을 통해서 추가해 나가는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이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결국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들을 위한 법안이다 보니까 이 사항이 너무 커서 현재로서는 좀 혼란기를 거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